하나에서 하나테크인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실적 발표됐습니다. 하나테크인 그렇죠? 하나케미칼 실적 좋아요. 지금 이제 뭐 하나생명도 있고 하나손보도 상장사다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있고 하나갤러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리조트 어제 어떤 분이 또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리조트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가 어디에 사업을 초점 맞추고 있느냐. 어쨌든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워낙 큰 규모거든요. 적지 않은 규모예요. 여기서 결국 이 회사의 하나의 성장을 그룹을 이끌 것은 뭐 면세점? 아니에요. 증권? 보험? 그냥 얘네가 밥벌이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밥벌이 하는 수준만 해도 됩니다. 사고 안 치고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러면 돼요. 결국 얘인데 태양광, 네? 태양광 부분, 유화 부분, 화학, 그 다음에 방산 부분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저 두 가지 중에서 태양광하고 방산, 유화 단데 결국 하나케미칼하고 하나테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케미칼은 태양광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네? 화학 부분에 있어서 케미칼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좋긴 좋은데 향후에 저것이 잘못하면 좀 약간 좀비스러움이 될 수도 있을까? 라는 걸 체크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하나테크의 방산 부분은 굉장히 주목받을 거죠. 왜냐? 찢어져 있던 과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조금씩 다 방산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IMF 이후에 해체되고 다시 뭉치고 하던 과정이 있다가 실질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한 게 아니라 민간 기업 주도하에 방산의 사업부를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가장 큰 방산 기업이 돼버렸다고요. 이거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방산 기업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외국 자본에 매각 못해요.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외곽 예전에 다 안 하고 쪼개더라도 공적자금 들여서 해놨죠. 그 대표적인 게 카이잖아요. 한국항공우주처럼. 단점은 좀 드러낸 양지보다는 좀 뭔가 음지스러움이 좀 많다라는 건데 그건 뭐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그룹이 주목해야 될 성장은 바로 방산과 태양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향후 하나그룹은 제가 분석해 보건데 어찌됐던 간에 SK나 삼성이나 어떤 과거 다른 대기업들의 지주사의 전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할 겁니다. 근데 지금의 하나라는 그 지주사의 매력은 좀 반감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뭐 합병 얘기 다 나오고 그 위에 새로운 출범의 지주사가 지분이 지배구조가 싹 확정되면 그때는 관심 갖습니다. 그리고 기업 그룹 내에서는 방산 관심 가지는 게 맞습니다. 태양광하고 이 케미칼 부분은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돼요. 좀 더. 좋아요. 태양광도.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그룹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전망이 15조, 13조 대 얘기가 나옵니다. 매출이요. 영업이익이 2조 원대 얘기가 나옵니다. 2014년도, 15년도 영업이익이 5조가 넘습니다. 매출이 17조, 18조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을 들 겁니다. 2015년도에요. 2014년도보다 영업이익도 더 늘어났고 매출도 증가했는데 주가는 왜 더 빨리 빠졌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해석합니다. 지금 작년과 재작년의 실적 평가를 본다면 너무 싸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올해와 내년이거든요. 올해와 내년에 작년만큼 또는 재작년만큼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매출이 그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되죠. 이번에 4월 29일 날 실적 발표했습니다만 5천억? 아이고야, 완전히 찌그러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올해 예상되는 전망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분기에 확인됐는데 예상치 다 나왔어 또. 그렇다면 과거 2010년도에 영업이익이 3조였거든요. 매출이 12조고. 그러면 2010년도에 연말 종가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속이 붙었다고요.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좀 더 밀려나갈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걸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은 23,000원대 하회를 하거나 거기를 만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근데 SK하이닉스 제가 얘기하는 또 이유는 수출주들이 경기 부양이다, 위기다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럼 뭐 각국에서 통화정책 뭐 금리 인하 쫙 하고 재정 부양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발점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뜨는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수출주들이 떠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그 어떤 시그널? 고점에서는 보험주들의 변곡점의 그 노림수를 좀 봐라. 보험주 가지고 변곡점 잡기 되게 어려워요. 꺾이는 걸 확인할 수는 있지만 보험주 가지고 변곡점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꺾이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는 볼 것들이 화학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봐야 돼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완전 순수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삼성 같은 경우 뭐 가전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바닥권이 보이면 야, 이게 그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바닥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없어지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실적 개선돼서 많이 올라갈지 적당히 올라가다가 말을지 이건 모르겠으나 바닥권이 오면 무조건 두둑에 패서라도 사는 게 맞아요. 메모리 반도체의 기본이에요. 근데 왜 제가 아까 화학하고 반도체를 얘기했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만들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뭐 IT 기기를 만들어도 메모리 반도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키보드 의자 뭐 다 만들어도 화학 원료가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시장의 저점 터닝포인트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저는 23,000원대까지는 내려와야 그래야 바닥권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예상해보거나 그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 PBR의 개별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